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한반도를 향해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 시속 26km 정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92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23m, 강풍 반경은 170km로 강도는 약, 크기는 소형입니다. 오늘 밤 9시쯤 제주 부근 바다를 통과한 뒤 자정을 전후해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부지방에는 최고 400mm의 폭우에 시속 100k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뿐만 아니라 중부지방으로도 많게는 20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지금 예보가 돼 있습니다. 태풍 소식부터 이재승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모습입니다. 대만 북동쪽 해상을 통과해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 서귀포 남쪽 바다까지 올라온 뒤 오늘 밤 9시쯤 제주도 서해안을 스치듯 지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쯤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일 새벽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돼 소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애초 제주도 먼바다에서 약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태풍이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는 것은 해수면 온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지나온 바다의 온도는 29도에서 30도로 평년보다 1도 높습니다. 때문에 덥고 습한 열기를 지원받은 태풍이 그대로 남해안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태풍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과 경남 그리고 남해 전해상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엔 최고 40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중부지방도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해안가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00km가 넘는 돌풍도 예상됩니다. 태풍이 소멸한 뒤에도 이번 주 내내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더운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 통로가 우리나라 상공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중부지방은 주 중반까지, 남부지방은 주말까지도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필사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불 공항에서는 탈레반의 총격 등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군 기지에서 아프가니스탄 피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언급도 일부 있었습니다. 곧바로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김필규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 미군 기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예, 오늘 기자회견은 2시간 전쯤 백악관에서 이뤄졌는데요. 주한미군 기지를 콕 집어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 미군 기지 활용 방안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아프간 피난민에 대해 어떻게 할지 3단계로 이야기했는데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Planes taking off from Kabul are not flying directly to the United States. They're landing at U.S. military bases and transit centers around the world. What's going on? 그러니까 앞서 외신 보도에 한 차례 나왔던 것처럼 한국을 포함한 일본, 코소보, 이탈리아 등의 미군 기지로 아프간 주민을 보낼 수가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제 환승센터라고 이야기를 했죠. 카타르와 독일 등에 마련된 환승 국가에 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피난민에 대한 3단계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고 나서 미군 기지 등에서 철저한 신원 조사를 할 거라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신원 조사를 통과하면 이들을 미국으로 불러서 새 터전을 마련해 줄 것이다. 20년간 전쟁에 기여한 아프간인들을 환영할 것이다. 그게 바로 미국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결국 미군 기지는 잠시 거쳐가는 곳이고요. 모두 미국으로 보낼 거라는 이야기인데 다만 신원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안전한 탈출 작전을 강조했지만 아프가니스탄 현지 분위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카불 공항에 수만 명의 탈출 인파가 몰리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공항 안팎에서 20명 이상이 숨졌다는 나토 관계자의 발언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서로 깔려서 사망하기도 하고 또 탈수로 쓰러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항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탈레반이 사람들에게 경고 사격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테러 집단인 이슬람 국가 IS가 공항 근처 미국인들을 공격할 위협이 있다는 점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기감은 지금 점점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8월 31일까지를 대피작전 시한으로 잡았군요. 실제로 가능할까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한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 민간 항공기를 동원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카불로 직접 그 민간 항공기가 가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환승센터 등에 가 있는 아프간 주민을 미국 등으로 실어 나르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국가 사업에 민간 항공기를 동원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우리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현실적이지 않고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현지에서 벌인 재건 사업에 참여했던 아프간인 400여 명은 국내로 데려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시적 수용을 전제로 한미동맹의 틀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의당은 난민 일부라도 받아들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으로 그제 보도한 기사입니다. 미국 정부가 다른 해외 미군 기지를 난민 수용 시설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독일과 함께 한국도 후보지로 꼽혔습니다. 아프간에 빠져나온 난민들로 카타르와 같은 주변의 미군 기지가 과밀해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논의된 바가 없고 그리고 그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인접 국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송 대표는 다만 우리 정부가 아프간에서 맡은 재건 사업에 함께한 아프간인 400여 명은 한국으로 데려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구두 논평을 통해 한미동맹의 틀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일시적 수용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난민 일부라도 받아들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는 등 난민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여야 의원 75명은 한국과 협력한 현지 아프간인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주한미군 측은 한국 내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 현재까지 임시숙소 등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시가 내려오면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며 난민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아직 주한미군의 협조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30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새롭게 확인된 감염자 수도 감소했을 뿐 확산세가 결코 둔화된 것은 아닙니다. 48일 연속 4자릿수 확진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4단계인 서울 등 수도권의 방역 조치는 한층 더 강화됩니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오늘부터 기존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되고 편의점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역시 제한됩니다. 그동안 수급에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 백신은 오늘 오후 101만 회 접종 물량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더나사가 향후 2주간 총 700만 회분의 백신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정부에 알려왔습니다. 당장 오늘 낮 101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2주간 600만 회분이 더 들어옵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모더나와 계약한 백신 물량은 총 4천만 회분입니다. 그러나 모더나 측은 이달 중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 850만 회분을 절반 이하로 축소한다고 통보해왔고 이에 정부가 대표단을 꾸려 최근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모더나 백신 700만 회분이 들어오면 추석 때까지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달 공급 물량에 대해 정부는 모더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지만 모더나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 루마니아 정부와 백신 스와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선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당겨집니다. 사적 모임은 저녁 6시 이후 백신 접종을 완료한 2사람을 포함해 4명까지 가능합니다. 또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른 학원과 노래 연습장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2주에 한 번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이번 주에 여야 간의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서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어떻게든 막겠다고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 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나흘 만에 공개 일정에 나서며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그 목적이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것에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전 총장이 처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고발한 것에 지적이 일자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 아니다라며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위헌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위헌임이 명백한 법안을 만약 이번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조국 관련 보도는 아예 원천 차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 지키기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여당의 강행에 반대하는 견해를 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5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